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의 부유층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질려서 이 중국을 탈출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해리 앤 파트너스의 백만장자들이 다시 이주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올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중국인 부자 수가 1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에서 1만 명, 홍콩에서 3천 명 정도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이들이 모든 자산을 빼내서 이주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최대 약 6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3조 7천억 원 정도가 중국과 홍콩에서 유치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여기서 고액 순자산 보유자란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100만 달러, 그러니까 13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중국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수시로 봉쇄되면서 일상이 파괴되니까 중국을 탈출할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상하이에 있는 두 곳의 고급 레스토랑 지분을 2천만 위안, 한 39억 원에 정리하고 이민 준비에 나선 해리 후의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해리 후는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인 상하이에서 봉쇄가 시작될 때 내가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는 게 상상이 되느냐, 그러면서 매우 슬프지만 이젠 떠날 시간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말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중국 대형 비디오 게임 회사인 XD의 공동 창업자인 황인멍도 최근 이 회사 내부 메모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중국의 SNS를 달구었습니다. 황인멍은 회사의 폐쇄는 말하지 않았고 이민 가는 이유가 단지 가족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1년 포브스 발표 기준으로 했을 때 순자산이 12억 달러, 한 1조 5,5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가 해외 이민을 공언하니까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이 중국 부자들의 국외 탈출 열망에 대한 논쟁이 커졌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백만장자의 수는 2013년에 8,500명에서 2019년에는 15,80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세였습니다. 헬렌 파트너스의 보고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 이민을 가는 백만장자의 수가 올해 1만 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이민 러시는 이민 컨설턴트와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하순부터 2달여 동안에 상하이가 봉쇄된 시기에 이민 문의가 작년 동기보다 3배에서 5배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의 은행 관계자 7명에 따르면 외국으로 자금 송금 관련 문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한 이민 컨설턴트는 블룸버그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목도하고선 이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면서 이민을 망설이던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결심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민지로는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스위스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이 꼽힙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이민 절차를 엄격하게 하거나 투자자 비자 제도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 민간은행가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주요 이민지인 싱가포르의 경우에 지난해 말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족 단위 이민이 늘어나기도 해서 이 중국의 부자들 상당수가 이미 중국을 탈출했음을 보여줍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중국 부자들의 탈출 러시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부유층들의 이민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정부가 과연 그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여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부자들의 중국 탈출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민 관련 규제를 명시적으로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최근 몇 개월 새 이민 여권 처리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서류의 요구사항도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화교 커뮤니티를 연구하는 호주 시드니 로우 연구소의 제니퍼 수 연구원도 중국을 떠나는데 제도적 장벽이 많다 그러면서 이 중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외 송금도 과거엔 스와프 계약 등의 방식으로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일부 가능했는데 이젠 당국의 가상화폐 전면 단속 등으로 이 자금을 외국으로 보낼 방법이 속속 막히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2020년 말부터 이 비필수적인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중국 공안부 산하의 이민관리국은 불필요한 출국 여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입국 서류 승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염병과 정치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던 홍콩 시립대학교의 부교수인 닉 토마스는 사람과 자본의 이탈은 중국 경제에 확실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위험을 경제 계획과 기업 모델링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준비에 나선 해리 후는 상당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자와 여권 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한 달 전에 당국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심지어 중국 기업들 역시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중국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샤오미가 베트남에 건립한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익숙한 샤오미가 중국 전자제품 업체 광흥커지와 합작해서 8천만 달러 한 1,045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베트남에 지은 이 공장은 스마트폰과 데이터 전송 장비 그리고 회로 기판 등을 생산해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샤오미는 일단 인건비와 물류비를 낮추고 제품 납기를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중국 일각에서는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 봉쇄로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베트남 같은 이런 동남아로 옮기는 엑소더스에 중국의 토종 기업도 가세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으로 이어져 있고요.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사실상 별다른 저해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샤오미가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건설했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기업들마저도 중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 탈출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여신은 이미 본격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탈중국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